자, 교재 118페이지 오시면 됩니다. 차트 해보겠습니다. 로컬 스크시어 가시면요. 2024 커말 1급 엑셀 작업할 어저께는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을 했고 오늘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장 출제위원 공일 가셔가지고요. 출제위원 공일 여시면 됩니다. 자, 우선 책을 보시면요. 교재를 보시면 자, 1번부터 보시면요. 학계 계열은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우리가 계열을 어떻게 하냐면 법례를 봐야 돼. 법례 보면 여기 계열 이름이거든요. 학계라는 계열은 좀 짙은 파란색이죠. 요 데이터 계열을 선택하시고 요 계열만 다른 차트로 바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요 데이터 계열 안에서 오른쪽 버튼 그리고 데이터 즉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있죠. 요거 누르시면 돼요. 요 계열만 딴 차트로 바꾸겠다. 그 말이거든요. 자, 이거 늘리면 엑셀이 혼합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혼합형 차트라고 인식해서 여기 보면 합계 계열 있죠? 요 묶음 세로막 대응을 눌리셔가지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은 네 번째 겁니다. 꺾은 선형에서 요 꺾은 선형이 많이 나와요, 시험에. 그리고 우리 교재는 1번하고 2번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문제가. 뭐 이런 식으로는 시험에 나오지 않고요. 1번 문제가 깔끔하게 끝나고 2번 문제는 다르게 나옵니다. 우리 교재는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2번 보시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바꾸고 난 뒤에 보조축을 체크하는 이유가 보조축이 보이도록 돼 있죠. 야를 체크하시면 오른쪽에 축이 생겨요. 체크해 보시면 생겼죠. 이렇게. 그럼 잘 된 겁니다. 요까지 하시고 확인하면 보조축 생성됐고요. 차트 학계 데이터 계열만 딴 차트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최소값, 최대값, 주 단위는 여러분들 잠시 기본 단위로 변경해 놓으세요. 책이 변경을 안 해놨거든요. 뭐 그거는 바꾸면 되니까 뭐 기본 단위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우선 오른쪽에 있는 축이 보조 세로축입니다. 야를 숫자를 선택하시고 자, 차트에서도 컨트롤 1번을 쓰시면 좀 편해요. 모든 서식에 단축하다 보니까 컨트롤 1번. 그러면 축 서식 찾을 겁니다. 요서 최소값은 75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최대값은 950. 그대로 보고 치면 돼. 근데 기본 단위는 50. 여기 기본 단위가 증가값이거든요. 50을 해주고. 자, 그래 놓고 이 축 서식창을 닫으시면 이렇게 변경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책에는 오른쪽 하단에 좀 그림이 작죠. 그래서 그거 보고 요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맞는지. 증가값 50씩 증가되는 거 맞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가 1번하고 2번이 끝났고요. 3번을 보겠습니다. 요 바너 메뉴는 좀 이따 쓸게요. 더하기는. 우리 일단 위에 탭 메뉴 한번 해보고 다음부터 요걸로 하겠습니다. 차트를 선택하면 여러분 위에 보시면 차트 디자인 탭과 서식 탭, 요 탭이 생기거든요. 그럼 차트 디자인 탭에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왼쪽이죠. 왼쪽에 보시면 차트 구성 요소를 집어넣거나 뺄 때는 차트 요소 추가라는 이 아이콘을 쓰시면 돼요. 자, 눌러주시면 여러분 우리 차트 제목도 넣고 축 제목도 넣을 거거든요. 일단은 차트 제목, 차트 위로 넣으셔야 돼요. 차트 위에 제목이 들어가야 되고요. 우리 맞아 축 제목 다 넣고 작업할게요. 축 제목 가서 기본 세로 넣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도 축 제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축 제목은 보조 세로 축 제목입니다. 보조 세로야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들어가죠? 오른쪽에 야는 보조 세로 축 제목이고
야는 기본 세로 축제목. 자, 일단은 우리 축제목 두 개를 다 넣고 밑에 있는 가로 축제목은 넣으란 말이 그림이 없지 않습니까? 요건 넣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 우선 차트 제목부터 그림을 보시면서 내용 바꿔볼까요? 차트 제목 요 글자를 안에 한번 클릭하시면요. 요 범위를 잡습니다. 막바로 입력하는 게 빠릅니다. 범위 잡고 업료 띄우고 판매량이라고 치시고요. 여러분들 요 축제목은 여러분 어떤 축제목이냐면 기본 세로 축제목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선택하고 똑같이 블럭을 잡고 드래그를 해서 치면 지어집니다. 판매량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세로로 입력됩니다. 아니, 세로가 아니고 270도로 회전된 방향으로 입력됩니다. 반대편인 보조 세로 축제목도 마찬가지 블럭을 잡고 자 안에 클릭하셔가지고 블럭을 잡고 내용 치면 지어집니다. 확대라고 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기본 세로 축제목 넣었고 오른쪽도 내용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차트 제목은 테두리에 즉 차트 제목에 우리 그림자 넣어놔 돼 있죠. 일단 차트 제목 개체부터 먼저 선택하시고 여러분들 컨트롤 1번이 빨라요. 그러면 관련된 서식창이 뜨거든요. 거기 차트 제목 서식창이 뜰 겁니다. 아이콘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두 번째 아이콘이 효과 아이콘이거든요. 여기 다 있어. 효과 넣을 때는. 이거 누르면 그림자라고 있죠. 그림자를 클릭. 그리고 미리 설정 옆에 아이콘 있죠. 이 방향이 세 가지 방향이 나오거든요. 눌려볼까요? 바깥쪽, 안쪽, 원근감이 있습니다. 바꿔짜고 여러분들 책에 조금 또 수정할 게 있어요. 2021 버전에서는 오프셋 대각선이라는 말은 이제 빠집니다. 오프셋 오른쪽 아래로 바뀌었어요, 명칭이. 그래서 여러분들 요 바깥쪽 제일 처음 여기 나오는지 자, 한번 해볼까요? 이 올려봤더만은 여러분들 여기에 오프셋 오른쪽 아래라는 이름밖에 없잖아요. 대각선은 명칭이 없어졌어요. 2016 버전에서는 들어갔는데 2021 버전은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 바깥쪽 처음 걸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것으로 선택하면 되고요. 그러면 바깥쪽 오른쪽에 그림자가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가 3번이 끝났어요. 요 창은 닫아버리면 됩니다. 4번은 세로 각축 주눈금선 요거거든요, 요거. 이 눈금선을 여러분들 나타내지 않도록 제일 빠른 방법은 이 눈금선 회색선이 있죠. 야를 한번 클릭해서 키보드에서 딜리트 치워집니다. 이게 제일 빨라요. 세밀하기 싫은데요. 그러면 두 번째 방법. 차트 디자인 탭에 가서 차트 요소 추가. 메뉴 쓰는 방법은 여러분들 눈금선에 가면 기본 주 가로가 가로 주 눈금선입니다. 야를 클릭하면 없어져요. 선택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눌리면 해제되면서 없어집니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4번 반이 끝났고 그 다음에 범례는 요 밑에 끼 범례를 했죠. 범례에 대해서 위치를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러면 범례 선택하시고 컨트롤 1번 그리고 범례 위치를 이 막바로 보이거든요. 오른쪽으로 위치 바꿀 거예요. 야를 클릭. 옵션을 오른쪽으로 바꿉니다. 요까지 하시면 끝. 그리고 요 창은 닫고요. 오른쪽으로 왔죠. 그 다음 여러분들 추세선이 뭐냐면 여러분 일정한, 즉 변화 과정을 일정한 선으로 연결하는 게 추세선이거든요. 추세선은 특정 계열에 대해서 추세선을 넣을 때는요, 그 계열을 먼저 선택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A사는 요 좀 옅은 파란색이죠. 봄내 보시면. 요 묶음처럼 막 떼야하는데 야를 딱 선택하고 추세선 종류 안에 있죠. 그때는 막바로 요 데이터 계열 안에서 오른쪽부터
추세선 추가 라인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추세선 서식창이 뜰 거고 추세선 종류가 6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양새는 선형 모양 그대로 기본값이 선형이거든요. 이거 그대로 쓰면 돼. 하면 이렇게 선으로 연결돼 있죠. 어떤 변화 과정을 선으로 연결한 게 추세선이고요. 추세선을 집어넣으면 요게 여러분들 범례도 나옵니다. 요까지가 추세선 넣어봤습니다. 자, 요것을 여러분들 책에 있는 내용은 구성 요소를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풀 필요 없어요. 문제가 별로 안 없습니다. 그럼 프린터를 봅니다.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요 파일은 닫고 책에도 설명이 또 돼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프린터물 몇 페이지냐면 17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소스 열겠습니다. 자, 찾아보기 누르셔가지고 로컬 디스크 C로 가셔서 여러분들 여기 엑셀 교재 기출 보충 자료 가셔가지고요. 요 안에 보시면 차트가 있죠? 여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좀 틀린 부분이 많아요. 수험생분들이. 여기 작년 문제는 아니고요. 이 문제는 우리 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추출한 건데 한 4년 전의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 보니까는. 자, 그래도 연도하고 관계없습니다. 자, 우선 1번부터 보시면 진달래의 2021년 개화 시기를 그림과 같이 추가하셔야 돼 있죠? 자, 우리 원본 아직까지 작업하기 전에 차트고 우리 프린터본은 완성된 차트거든요. 거기서 뭐 봐야 되냐면 진달래라는 것은 여기 보면 진달래 개화 표3을 말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개화 시기를 그림과 같이 추가시 우리 추가하기 전에는 보시면 매화하고 벚꽃 지금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좀 특이하죠? 표 두 개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 놓은 거고 딴 표에서 또 추가해야 됩니다. 우리 때까지 차트는 원본 표가 하나였어요. 그냥 세 개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여러분들 이쪽에 우리 뭘 할 거냐면 항목을 먼저 봐야 되거든요. 제주, 부산, 여러분들 프린트 보시면 항목이 몇 개 있냐면요. 다섯, 10개 있죠? 항목의 변화는 없어요. 요것은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거든요. 그리고 2021년 여러분들 개화 시기니까 평년 말고 지역하고 2021년 이 부분이 요 차트에 추가돼야 됩니다. 범위를 수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해당 차트 개체부터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범위를 수정할 때는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는데요. 데이터 선택이에요. 우리 교재하고 틀려요, 기출은. 데이터 선택 가셔가지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추가할 때는 우리 뭐 추가할 거냐면 일단은 밑에 항목은 있으니까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없는 것은 사실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거든요. 요게 2021년 계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요게 추가하는 방법. 자, 여러분들 요게 차트 데이터 범위 요 뒤에 한번 클릭하시고요. 쉼표를 한 개 짓습니다. 콤마 추가할 때는요. 그리고 2021년 여러분들 이 부분을 범위를 잡습니다. 야가 추가되면 되겠죠? 요렇게. 그러면 야가 추가가 됐어요. 자, 근데 모양새가 좀 이상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요렇게 하면 지금 편집할 게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편집을 눌러가지고 뭘 편집하면 되냐면요. 계열 이름이 여러분들 뭘로 해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진달래라는 이름으로 봄내 봐요, 봄내. 봄내를 봐야 돼.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가 확인 눌리고요. 지금 봄이 접자마자 이걸로 다 바뀌었죠. 이렇게 에러가 뜰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손도 안 댔는데 다 지워져 버렸어요. 취소하고 여러분들 잠시 다시 보면 이런 경우 다시 하겠습니다. 우클릭. 에러 뜰 수 있어요. 데이터 선택하셔가지고 이 범위를 손 안 댔는데 에러가 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럴 때는 요게 직접 계열을 추가하시면 돼요. 그런 경우는 추가 버튼 누르셔가지고 이 문제는 어떤 작업을 했냐면 여기서 작업해야 돼요. 원래는 추가할 때 여기서 콤마 찍고 추가하면 되는데 표가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 아가 없어져요. 원래 범위가 사라져버려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직접 요 계열에서 추가할 거예요. 그럼 추가 버튼 누르시고 자 이제 여러분들 계열 이름은 직접 타이핑 하셔야 돼요. 진달래라고 치면 돼요. 왜냐하면 찍을 주소가 없거든요. 그리고 계열값 여러분들 너는 지우지 마시고 넌 빼고 뒤에 거 지우세요. 지우고 뭘 잡느냐면요. 요게 2021년 요게 데이터. 여러분들 그대로 요 K4부터 어디까지? K13까지 범위를 잡아주는 요 데이터만 필요하거든요. 요 데이터만. 자, 그리고 확인 누르면 여러분들 추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 표를 보시면요. 밑에 보시면 요 옆에 거 항목이 범위가 안 잡혔어요. 그래서 또 편집 눌려가지고 요것도 잡아줘요. 제주부터 서울까지. 요렇게. 확인 누르면 지역이 인식이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요, 따로따로 계열 추가하셔야 되고요. 계열은 이 밑에 요 날짜 부분, 그 다음에 가로축에 들어갈 이 부분도 이 부분을 잡으셔요. 그리고 여러분들 표가 틀립니까? 그렇습니다. 확인 누르면 보시면, 오, 제대로 이제 들어가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가 여러분들 표 3개를 사용해서 차트를 만든 거거든요. 그럴 때는 원래는 여러분들 데이터 스택 가서 표가 1개라면 추가할 때는 콤마 찍고 추가하면 되는데 표가 떨었다 그럴 때는 이 앞에 게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지 말고 계열도 추가하고 항목도 추가. 자, 좀 편집하시면 되겠죠? 그냥 추가하고 그 작업을 진행하셔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까지가 여러분들 작업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 2021년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 범위 싹 다 지우고 요것을 일일이 잡아줘도 되는데 시간이 늦어요. 요것도 바꿔야 되거든요. 요거 계열 이름도 또 입력해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이런 차트는요. 따로 뭐만 한다? 데이터 선택 가서 계열 추가하고 가로 항목 축을 편집하십니다. 이렇게 작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번이고, 2번은 매화 계열. 여러분들 매화는 색깔을 보시면 조금 파란 색깔이죠? 자, 파란색 표식이 있는 것권 선형인데요. 차트를 딴 차트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차트 먼저 데이터 계열부터 먼저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가시면 됩니다. 가볼까요? 자, 가면 여러분들 이 계열 이름이거든요. 여기서 매화 이 옆에 표식이 있는 각권 선형을 화살표 눌리셔가지고 차트 모양은 영역형이죠. 영역형 중에서 영역형이 3가지가 있죠. 첫 번째 마우스 올려볼까요?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올리면 영역형으로 이거네요. 이거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영역형이니까. 지금 옆에 것도 뭡니까? 옆에 가볼까요? 난 무적 영역형. 또 한 개 더 가볼까요? 이왕 띄운 김에. 세 번째는 100% 기준. 여기 들어가죠. 좀 틀리죠? 첫 번째 겁니다.
자, 영역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기 누르니까 요렇게 바뀌었죠. 요렇게 하면 2번이 반이 끝났고요. 그다음 여러분들 요 데이터 계열 안에 요 안에 색깔을 우리 도형 스타일로 미세효과, 주황, 강조 6을 넣을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데이터 계열이 선택됐다면 요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서식 탭에 가요. 도형 스타일 넣을 때는 서식 탭. 서식 탭에 가서 도형 스타일 그룹에 자세히 버튼을 클릭합니다. 미세효과는 여러분들 네 번째 라인이거든요. 올리면 첫 번째는 윤곽선이고 두 번째는 색 채우기, 세 번째는 윤곽선 색 채우기 효과고요. 네 번째는 미세 퍼지는 거, 보통 강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미세효과는 네 번째 라인에서 주황이니까 뭐 끝에 거 요 정도 되겠네. 주황색 좀 보이죠? 이 아이가 마우스 올려볼까요? 이름이 나옵니다. 요거네. 요걸로 도형 스타일 넣어라. 그 말이죠. 야를 클릭. 그러면 끝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매화 데이터 계열에 대해서 안에 색깔을 미색과 넣어봤습니다. 주황 강조육으로. 2번이 끝났고요. 3번은 진달래 계열. 진달래 계열은 색깔 먼저 봐야 됩니다. 연두색이죠. 여기서 여러분들 광주 항목만, 요 광주에 있는 항목 그린 것 같이. 광주에 올라가서 여기 표식 기호라거든요. 한번 클릭하면 모든 항목에 대한 표식 기호가 다 선택됩니다. 그 상태에서 만약에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면 표식 기호에게 숫자가 다 들어가요. 아니, 날짜도 지금은 날짜가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딱 그림 보니까 광주에 대한 그 날짜만 표시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 광주 여기에 표식 기호 한 번 클릭하면 다 선택되고요. 한 번 다시 클릭. 결론은 이 한 개만 선택할 때는 천천히 두 번. 더블 클릭 말고. 그럼 요것만 인식이 딱 됩니다. 요 상태에서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그러면 데이터 랩을 추가하면 요 한 개만 들어가요. 요렇게. 자, 그래서 3월 31일이 들어가죠? 잘 된 거죠. 여기 3번. 결과적으로 요 표시, 요 광주에 관련된 요 한 개만 표시할 때는요. 표식 기호를 천천히 두 번. 그거만 기억하면 됩니다. 더블 클릭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우클릭에서 데이터 레이블 올리면 요 날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진달래 보시면 방금 우리 요 연두색 있잖아요. 여기 너무 이렇게 좀 딱딱하죠? 각이 졌죠? 요것을 좀 부드럽게 완만하게 이 선을 처리할 겁니다. 그럴 때는 요 데이터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클릭하면 다 선택되죠? 자, 선택한 상태에서 여러분들 컨트롤 1번. 요것은 데이터 계열 서식 창이세요. 여러분들 요 아이콘 중에서 첫 번째 아이콘 올리시면요. 채우기 및 선이거든요. 여기 가야 돼요. 여기 가시면 요 아이콘을 클릭하면 여러분들 지금 선이 인식되어 있거든요. 선. 제일 밑에 있어요. 완만한 선은 제일 아래에 완만한 선이 있거든요. 에어를 체크. 그리고 닫게 하면 해제하시면요. 선이 이제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처리되어 있어요. 이게 완만한 선이거든요. 자, 그리고 한 개 더. 표시 기호를 우리 요것이 삼각형 아닙니까? 이하를 동글뱅이 형식으로 바꿀 겁니다. 다시 데이터 계열인 진달래 선택하고요. 컨트롤 1번. 한 번만에 다 원래 나와도 됩니다. 근데 이제 설명을 따로따로 해드리려고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부터는 한 방에 다 하십시오. 채우기 및 선, 여기 다 되거든요. 그럼 아까 선택에 가서 요거 하고 난 뒤에 이제 막바로 요거 닫지 말고 표식이라는 요게 밑에 표식 누르면 표식 옵션이 있거든요. 여기 가요. 표식 옵션.
그리고 기본 제공이 삼각형이거든요. 야를 옵션을 세 번째 걸로 선택하고요. 요거 누르면 모양새 여러 가지 있습니다. 눌려볼까요? 여기서 동그라미 모양 있죠? 야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표시 기호가 동그랗게 바뀌어요. 그리고 닫기 하면 이렇게 동그래졌죠. 자, 여기까지 하시면 4번이 다 끝났고요. 이 차트도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면 차트가 감점이 좀 있거든요. 차트가 쉬운데 10점을 맞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무 차트를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차트에서 감점이 있어요. 수험생분들이. 왜? 너무 만만하게 봐서 그래요. 이런 차트 나오면 여러분들 45분 시험이거든요. 시험 1급은. 이거 시간 많이 보내면 안 되는데 이 시간 많이 걸리잖아. 만약 처음 이 문제를 접했을 때는 이제 한번 해봤기 때문에 빠르게 작업할 수 있겠죠. 처음일 때는 버벅거리는 거죠. 그래서 기출을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자, 지금은 잘 따라 하시면 되고요. 자, 다섯 번째는 기본 세로 주름검선. 지금 가로 주름검선이 있는데 세로는 안 보이죠. 자, 그럴 때는 우리 좀 빠른 메뉴 한번 써볼까, 이제는? 옆에 더하기 메뉴 써보겠습니다. 이 차트 구성 요소 추가 제거할 때 쓰는 것. 이거하고 이거가 똑같아요. 요거하고 똑같죠? 이게 빠르거든요? 눌려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뭐 넣을 거냐 하면, 기본 세로 주름검선이거든요. 눈검선 오른쪽에 화살표 클릭. 그럼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올 건데요. 자, 우리 기본 세로 주눈금선을 넣어라 돼 있죠? 기본 세로 주눈금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세로가 기본 세로 주눈금선을 체크. 두 번째 것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진짜 세로선이 생겼어.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5번에 반이 끝났고요. 자, 마지막 밑에 여러분들 가로축의 세로축 교차의 축 위치를 눈금에 지정합니다. 지금 잘 보면 이 영역형도 그렇지만은 표식이 있는 것건수형도 잘 보면 야가 다 눈금에 맞춰서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야도 마찬가지죠. 그건 어디서 하냐면 어, 왼쪽에 있는 기본 세로축 서식에서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안 해보면 헷갈리거든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축 선택하시고 컨트롤 1번.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축 옵션이 보일 거예요. 내려오시면 자, 여러분들 요게 가로축 교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보이죠? 그러면 가로축, 세로축, 교차를 축 위치에 돼 있죠? 자, 근데 여기 내려가시면 지금 축 위치가 안 보이죠? 어, 축 위치.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가로축을 선택한 건가요? 밑에 가로. 자, 가로축에 가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게 여러분들 축 옵션에 가면 요것은 가로축에서 하셔야 돼요. 세로축은 아니고 가로축을 클릭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축, 서식. 다시 보여드리면요. 세로축은 축의 최대값이나 요 증가값을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요 눈금선 맞춰서 여러분들 이 계열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는요. 가로축에서 한다는 야를 선택하고 컨트롤 1번 포같드만은 여러분들 축 옵션에 이제 보입니다. 내려오시면요. 축 위치, 여러분들 축 위치라는 게 있죠. 거기에 눈금에 맞춰서 하겠다. 즉, 눈금을 지정해 냈죠. 눈금 옵션을 선택하면 딱 이 눈금에 맞춰서 이렇게 지금 이동되죠. 이렇게. 그래서 가로축 서식 가서 여러분들 눈 쪽에 요 밑에 보면 축 위치 밑에 문구 옵션을 선택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시험에 나왔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가로축에서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출제 유형 1이 끝났고요. 결과는 옆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뭐 프린트물이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차트 2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출제 요인인데요. 판매량 계열. 여러분들 계열은 봄내 보시면 됩니다. 판매량은 연두 색깔이죠. 요거, 이 차트를 또 다른 걸로 바꿀 거예요. 그럴 때는 해당 데이터 계열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자, 클릭하면 혼합형으로 바뀔 거고요, 혼합. 그리고 여러분들 판매량 계열, 요 차트는 여러분들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죠. 우리 아까 꺾은선 네 번째 거 해봤지 않습니까? 요거예요. 꺾은선이 네 번째 거. 야를 선택해. 자, 요걸로 바꿔주시고요. 야는 보조축을 넣느냐. 보조축 넣으란 말 보조축 넣으란 말 뒤에 보니까 사실 현재 보면 그 나중에 여러분들 그림상에 보니까 보조축이 좀 들어가 있죠. 그죠? 자, 요럴 때는 여러분들 우리 교재 안에 보니까 요 문제가 보조축을 집어넣으란 말은 없었거든요. 자, 그림이 있으면 넣어줘야 돼요. 체크. 야는 보조축을 넣으라는 그림이거든요. 체크해 주시고. 자, 근데 일본에는 여러분들, 보조축을 넣으란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해줘야 돼요. 확인. 그러면 요게 보조 세로축이 표시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잘 안 나오는데 책 교재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으시. 자, 그 다음에 2번은 요즘에 여러분들 이 연동시키는 것도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이제 차트 제목을 직접 타이핑 안 할 거고 B1 셀 주소와 연결시킬 겁니다. 이거.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단 차트 제목 개체는 여기 표시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더하기 눌러주시고요. 여기 차트 제목 옆에 화살표 클릭하시고 차트 위 개체는 표시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 놓고 여기에 타이핑을 하지 말고 어떻게 연결시키냐면요. 차트 제목 개체가 선택됐다면 수식 입력줄에 가셔가지고 안에 한번 클릭하세요. 여기 클릭. 연결하는 방법은 넌을 넣습니다. 넌을 넣고 여러분들 B1이라는 주소를 이 판매량 주소거든요. 이걸 찍어주면 돼요. B1이 찍히죠. 엔터 치면 연결합니다. 이게 연결 또는 연동입니다. 연결은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래 놓고 여러분들 글꼴은 보드 굵게 했죠. 그러면 여기에 글꼴 그룹이 보이시죠? 그게 맑은 고딕되어 있는데 얘를 한번 클릭해서 뭐 찾으셔도 되는데 여러분들 타이핑하는 게 빨라요. 닷음이라고 치는 게 빠릅니다. 닷음. 엔터 치면 막바로 그 글 자체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굵게랬죠. 여러분들 굵게는 글꼴 그룹에서 첫 번째 가짜 누르시면 굵게, 야가 굵게예요. 참조로 두 번째는 기울임, 세 번째는 밑줄입니다. 자, 굵게 여러분들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2번이 끝났고 3번은 판매량 계열 또 볼까요? 판매량은 요 색깔입니다. 표시기는 꺾은 선형이고 요번에는 다 표시 안 해도 표시기 옆에 보면 숫자가 다 나와 있죠. 그럴 때는 아무 요 데이터 계열 선택하고요. 여기 연두색 막바로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눌립니다.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 레이블 위치가 오른쪽에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요 교재에서는 위치 말이 없지만은 기출 문제 보면 이 위치를 바꿔란 말이 좀 잘 나옵니다. 지금은 바꿀 필요 없지만 우리 잠시 요 데이터 레이블의 숫자가 요 위에 있으면 어떻게 바꾸냐면요. 참조로 요 문제와 관계 없습니다. 숫자인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하면 다 인식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컨트롤 1번 누르면 데이터 레이블 서식창이 뜨거든요. 요 선에로 오시면 여러분들 여기서 레이블 위치 바꾼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일단 지금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오른쪽 맞아요. 오른쪽 맞기 때문에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목표랑 계열의 겹치기. 목표랑 계열, 목표랑 데이터 계열 선택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안에서 우클릭가 되지만은 겹치기는
데이터 계열 서식창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1번. 그러면 데이터 계열 서식창이 뜹니다. 여기 보면 계열 겹치기 지금 마이너스 2kg 돼 있죠? 야를 50으로 변경해 주면 돼요. 50%. 계열 겹치기 50. 그리고 닫으면 이렇게 묶음 세로 막대형끼리 겹쳐버려요. 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표시기는 것은. 자, 이렇게 되면 잘 된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기본 세로축, 왼쪽에 있는 축입니다. 최소값은 100으로 할 거고, 최대값은 없네요. 그럼 그대로 갈 거고, 기본 단위는 300으로 했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숫자 축 선택하고, 컨트롤 1번. 자, 여기 보면 최소값은 100 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최대값은 말이 없는데 잠시 최대값은 900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1000 아닙니까? 이럴 때 여러분 1000으로 바꿔줘야 돼요. 안 바뀌면. 일단 바꾸기 전에 여러분들 기본 단위를 300으로 한번 해볼까요? 300으로 해서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야가 자동으로 바뀌네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보고 나서 야가 900이 유지되면 변경하면 됩니다. 지금은 왜 안 하냐면 사실 알아서 지가 바뀌죠. 그래서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음. 근데 안 바뀐다면 말이 없어도 이 최대값도 맞춰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100 정각각 300씩 증가되죠? 이게 기본 단위입니다. 요까지가 4번이 끝났고요. 5번은 차트 영역은 흰 부분이거든요. 흰 부분을 한번 클릭. 거기에 그림자를 끄고 둥글게, 모서리가 둥글게 하는 문제는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굉장히 그냥 기본으로 내고 있어요. 차트 영역 선택하고 컨트롤 1번. 차트 영역 서식창이 떴죠? 여기 여러분들 뭐 할 거냐면 그림자부터 할게요. 효과 아이콘 클릭. 우리 아까 잠시 봤지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미리 설정. 그림자, 여러분 눌렸다면 그림자 맛보러 보이네요. 그죠? 안 보인다면 눌리면 그림자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미리 설정, 요 아이콘 클릭. 그리고 여러분들 오프셋 오른쪽 아래는 처음 거죠. 바깥쪽에. 오프셋이 바깥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 놓고 모서리가 둥글게라는 뜻이거든요. 제일 밑에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야 되냐면 여기에 채우기 선 있죠. 아까 눌렸던 이 아이콘. 요거 가면 제일 밑에 둥근 모서리. 효과 여기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 아이콘이 있어요. 둥근 모서리 체크. 닫기. 보세요. 모서리가 둥그러졌죠? 이러면 잘 됩니다. 저까지 여러분들 5문항인데 시험에서는 요것을 시험장에서는 5분 안에 끝내셔야 됩니다. 시간 걸리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차트를 알아봤고, 그리고 여러분들 책을 보겠습니다. 차트 기출 두 문장 풀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는 넘기셔가지고 128페이지 봅니다. 자, 이 메이크로만 끝나면 여러분들 1급에서만 나오는 합격과 불합격이 단락의 내용이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메이크로 끝나면 진정한 1급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수험생이 다 맞춥니다. 합격자에 한해서. 이제 합격과 불합격 단락은 좀 이따 나와요. 지금 여러분들 요 내용이 소중하거든요. 자, 로컬 리스크 실어 가셔가지고 2024 커말 1급, 아직까지 커말 1급 시작 안 했습니다. 진정한 1급은 좀 이따 나와요. 엑셀, 지금은 어찌 보면 2급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작업 파일 들어가면 내려와서 이제 우리 소스 열고 메이크로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장 출제 위원 공의 가서 와에 들어가면 뭔가 많네요. 그죠? 출제 위원 공의 빼기를 여시고. 자, 처음부터 메이크로의 기능을 막바로 들어가지도 않고요. 이 교재에서는. 우리 기능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이제 우리는 분석 기능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체크를 좀 하면요. 자, 매크로 작업에서 매크로 기능이 뭐냐면요. 1년의 작업 과정을 기록했다가 비주얼 베이직 기록됩니다. 매크로를 저장하고 저장했던 매크로를 도형이나 단추를 그려서 여러분들 해당 그려서 매크로를 지정 후 할당을 한다고 보면 돼요. 도형이나 단추에 할당 후 한 번만에 실행하는 기능이죠. 그러면 이런 매크로를 어떻게 기록하느냐? 작업 과정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러면 시험에서 여러분들 작업할 내용을 먼저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게 시험에 나오느냐? 사실 매크로는 제가 쉽게 설명 잠시 언급했지만요, 사용자 지정 형식 기호를 설정하는 문제가 거의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책 교재 보시면 우선 분석 기능이 왜 나왔냐면 분석 기능은 나중에 분석 작업 2시트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타 작업이 나왔어요. 여기서 나올 거라고 나왔지만 실제 여기는 잘 안 나와요. 분석 기능이 나와요. 분석 작업 2에서 나옵니다. 분석 기능은 그걸 먼저 알아볼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서, 매크로 기록에 출제되는 작업 내용들이 거의 사용자 지정 형식 기호야가 80%. 조건부 서식, 아이콘 집합, 데이터 막대 표시해서 기록하는 거. 10%. 분석 기능, 어쩌다가 나오는 이제 한 문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거의 요것도 희박하다 봅니다. 음. 근데 여러분들 분석 기능 배울 거니까 나오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온 적이 이제 요즘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처음에 분석 기능을 6가지를 배울 건데요. 자, 우리 한번 어떤 기능을 배울 거냐면 나중에 분석 작업 2번 문제에 나오는 게 바로 이 분석 기능이 나오거든요. 2번을 위해서 이걸 연습을 좀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분석 기능은 책에 다루는 게 첫 번째 정렬과 부분, 데이터표, 통합, 이 목표값 찾기 시나리오거든요. 그러면 시험에 많이 나왔던 분석 기능은 여러분들 데이터표 기능과 통합입니다. 자, 이거 왜 많이 냅니까? 실무에서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여러분들 단골입니다. 분석 기능 출제를 보면. 그리고 부분합도 출제가 된 바가 있고 정렬도 단독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나눠버리면 요까지. 이 목표값 찾기하고 시나리오는 기초에 다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없습니다. 요 네 가지가 자꾸 번갈아서 출제를 하거든요. 이것이 왜 안 내는지 이유가 저도 모르겠지만 출제위원분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출제를 잘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아셔야 됩니다. 출제 안에 들어가거든요. 우리 제일 처음에 배울 것은 정렬하고 부분학을 배울 거예요. 기능은 이제 잠시 연습한다 보면 돼. 분석 기능을. 그래서 책에 보시면 제일 처음에 128페이지 보시면요. 우리가 부분합 빼기 1시트 작업할 건데 부분합하고 정렬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요 개념 설명은 드리고 쉬었다 할 건데요. 일단은 정렬은요. 잠시 단독으로 좀 아셔야 돼요. 재배라는 기능인데 정렬은 셀 값으로 정렬한다는 소리는 이 말이에요. 요 위에 학과, 성명, 기본 영역, 요 위기 제목행이거든요. 요것을 우리 필드명이랍니다. 그 필드명 안에, 아래에 요 셀 안에 입력된 값으로 정렬할 때는요,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름, 내림, 사용자 지정 목록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 행방향으로 정렬하는 게 기본 형태고요. 단독으로 정렬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는 열방향으로 정렬하기 시험에 나왔거든요. 이게 출제가 됐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셀 값도 있지만은 정렬할 때 셀 색, 글꼴 색, 조건부 서식, 아이콘으로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요 세 가지는 참조로
오름, 내림, 사용자 지정 목록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색깔을 우선으로 위로 올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메뉴밖에 없어요. 요 세 가지는. 여러분 필기 시험에 셀색으로 기준으로 정렬 시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다면 틀린 거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하면 잠시 보여드리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표 안에 두고 여러분들 제가 데이터 탭에 잠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렬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이 아이를 클릭하시면 제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정렬 기준 앞에 이것은 어떤 거냐면 요 필드명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필드명 만약에 학과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정렬, 이 학과 필드 아래에 정렬 기준을 셀에 입력된 값으로 정렬할 때는 오름, 내림, 사용자 지정 목록이 있는데 저걸 잠시 셀 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셀 색으로 바꾸면 여러분들 위에 표시, 요 두 개밖에 없어요. 여기에 색깔이 있으면 이 색깔을 선택해서 해야 하는 거거든요. 요렇게 가는 작업. 그리고 글꼴색도 없죠. 조건부 서식 아이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은 셀 값이고요. 정렬할 때는 반드시 내 데이터에 머리글 표시가 체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해제하면 제목행까지 정렬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체크는 꼭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참조로 이 세로 막대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정렬 방향이 행 방향이지만요. 제가 옵션 눌려가지고 위쪽에서 아래쪽이 기본 정렬 방향이거든요. 이게 행 방향 아닙니까? 그죠? 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잠시만 열 방향입니다. 이게. 이걸 바꾸고 확인 눌렸더만 보세요. 요렇게 행으로 바뀌었어요. 이라고 눌려보면 행삼, 행사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행삼에 있는 요 데이터를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정렬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에 요 그림을 내놓고 위에 정렬 그림은 사용자가 행 방향으로 정렬을 지정한 그림이라면 틀린 겁니다. 열 방향. 보통 실기를 모르시면 얘가 행으로 되어 있으니까 행방향 맞네? 이게 아닙니다. 요 행번호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행이에요. 그래서 열방향 말고 행방향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했다면요. 야가 뭘로 나오냐면 세로막 되는 요거는 행방향. 반대로 열방향은 여러분들 행으로 되어 있어 열방향입니다. 요건 따로 제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문제는 없지만 책에는. 자, 요 정도만 잠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0분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왜 정렬을 먼저 해야 되느냐 이거죠. 자, 일단은 정렬할 때 여러분들 일단 오름 차수는 아셔야 됩니다. 필기 때문에 한글은 기역부터 희어순이고요. 숫자는 작은 수부터 큰 수. 영어는 A부터 소문자 옵션이고요. 과거, 날짜는 과거에서 최근입니다. 예, 그리고 또 사용자 지정 목록 같은 경우는요. 오름단이고 내린단일 때 사용자가 원하는 순서로 정렬하고자 할 때 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급 필드라면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주임, 사원. 이건 오름달고 내린다입니다. 이때는 등록을 하고 정렬하는 경우예요. 그럼 나중에 한번 해볼 거고요. 일단은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부분합은 그룹별로 집계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정렬부터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룹을 묶기 위해서는 정렬이 돼야 되거든요. 먼저 해야 될 작업은 정렬입니다. 그래서 책 보시면 정렬이 나와 있죠, 그죠? 밑에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처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정렬부터 먼저 수행하고 난 뒤에 부분합이 들어가야 돼요. 예, 부분합은 정렬했던 그룹의 기준이 됩니다. 그룹할 부분이요, 정렬이. 그래서 문제에서 학과 별돼 있잖아요. 나중에 부분합 실행할 때 그룹할 항목은 학과고요. 그다음 함수는 여러분들 학계의 최대값부터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계산 항목은 여러분들 합계 최대값이니까 합계만 체크할 겁니다. 계산 항목만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인 누르면 1차적인 부분합이 실행되고요. 한 개 더 있습니다.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 평균도 구할 거거든요. 그다음에 한 번 더 부분합을 실행할 거예요. 그리고 그룹은 학과로 그대로 두셔야 되고요. 함수가 바뀌죠.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평균 함수 바꿀 거고, 계산 항목은 합계는 체크해서 하시고요. 요 세 개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업,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체크되어 있거든요. 얘를 반드시 해야 돼요. 여기 제일 중요해요. 해제 안 하시면 앞서서 구했던 평균 여기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체크를 한 상태에서 확인 누르면 이전 부분합이 지워지고 해제하면 이전 부분합이 유지됩니다. 그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럼 정렬부터 한번 해보면 표 안에 두고 여러분들 정렬은 쉽습니다. 부분합 들어갈 때 정렬은 데이터 탭에 가셔서 여기에 정렬이 있죠?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시험장 가셔가지고 내 데이터에 머리글 표시가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되어 있다면, 필드명은 학과입니다. 학과를 선택하고 셀 값으로 정렬할 거 맞습니다. 그리고 오름은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경영, 유아, 정보, 오름차 순으로 정렬됐고요. 자, 정렬이 끝났으면 이제 부분합을 하셔야 되거든요. 부분합은 개요 그룹 안에 있어요. 제일 오른쪽에. 개요 안에 부분합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 그리고 그룹은 학과 별, 학과 맞네. 우연찮게.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함수는 최대로 바꿔주시고. 뭐의 최대값이냐면 합계의 최대값이죠. 합계는 또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죠? 나머지는 체크가 안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학과별로 묶어서 여러분들 합계값만 최대값이 나와줘야 돼요. 요것은 숫자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일단은 1단계는 잘 하셨고, 한 번 더 부분합을 실행합니다. 두 번째는 함수는 여러분들 평균으로 바꿔주시고요. 평균. 학계 체크 해제하시고, 이제는 구할 항목은 기본 영역 체크, 인성봉사 체크, 교육훈련 세 가지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값 대치 체크를 반드시 해제하셔야 돼요. 체크를 해제하시고, 잘 해제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두 번째 구했던 것은 위에 가 있죠. 그럼 요 세 개만 평균값이 나오면 잘 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이렇게 잘 되면 좋은데, 만약에 내가 실패했다. 학과를 모르고, 잘못 눌려가 딴 걸로 했다 싶으면요. 부분합을 제거할 때는 요 부분합 표 안에 두시고 부분합 기능을 한번 수행하셔야 돼요. 요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실패할 때 지우는 방법, 부분합 클릭. 그리고 밑에 보면 모두 제거가 있죠. 이거 누르면 지워집니다. 정렬했던 건 남아있거든요.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정렬 부분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넘어가기 전에 제가 정렬이 나온 김에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만 수업할 수는 없으니까. 자, 정렬 단독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열 방향으로 정렬하는. 요 데이터가 좀 쓸게요. 열 방향으로 정렬하는 문제. 그 문제를 잠시 요 데이터로 좀 만들어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할게요. 자,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 여러분들, 제가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에 대해서 요 범위만 정렬할 거거든요. 그러면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범위가 제시돼요. 열방용할 때는. 그러면 전제 조건이 이렇게 됩니다. C3부터, 먼저 범위가 제시돼요. C3부터 E12 영역에 대해서
대해서 여러분들 어,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을 되어 있는데 열 방향으로 정렬을 지정을 하면 됩니다. 열 방향으로.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범위가 제시되어 있는 요 부분만 범위를 잡아줘요. 영역. 그리고 기본 영역부터 교육훈련 요 세 개, A 즉 삼행에 있는 요 데이터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시오.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열 방향으로 정렬을 지정하시오. 이렇게 나왔다면요. 해당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여기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렬 메뉴 한번 가볼까요? 정렬. 자, 그리고 옵션을 누르셔야 돼요. 옵션. 우선 정렬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기본 방향은 행 방향이거든요. 열 방향인 왼쪽에 오른쪽으로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확인 누르면 야가 행으로 바뀌죠. 그러면 여러분들 정렬은 오르면 요 위에 있는 요 필드 명에 대해서 할 거거든요. 요것도 같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 필드명 데이터는 3행 입력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정렬 기준을 행 3이라고 선택해야 돼요. 행 3에 있는 요 데이터를 셀 값, 입력했던 값을 기준으로 오름차순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확인을 해볼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교육훈련, 기본 영역, 인성봉사. 여기 열방향이에요. 그래서 순서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우선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면요. 작업 순서가 일단은 1번인데요. 문제에서 제시한 범위를 지정을 할 문제가 돼요. 그 범위가 여러분들 요 문제로 따져본다면 요거죠. 요거부터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정렬 메뉴를 클릭해서 여러분들 세 번째는 우선 옵션 버튼 단추를 클릭해서 우리가 그 정렬 방향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라는 옵션을 먼저 선택하고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되죠. 그리고 네 번째는 행 아래에 여러분들 선택하는 행 3을 선택하고 선택 후에 정렬 기준은 여러분들 셀 값입니다. 그리고 정렬은 여러분들 오름차순으로 선택이 되어 있죠.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끝이죠. 그래서 범위를 먼저 잡고 정렬 메뉴 가서 옵션 단추를 먼저 클릭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옵션을 먼저 선택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바뀌겠죠? 행 아래 보시면 행 3을 선택 후 정렬기는 셀값 그대로 쓰면 되고요. 오름 이런 끝입니다. 이 순서만 기억하면 되는데 어려운 건 아닌데 안 해보면 어렵거든. 이것이 단독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순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정렬과 부분을 했고요. 요거 닫기 하시고요. 이 분석 기능은 한 세 번만 연습하시면 뭐 다 맞춰버립니다. 요번에는 여러분들 131페이지 출제 유형 공입 빼기 2를 여시면 됩니다. 두 번째 분석 기능으로 책에 나온 것은 이 목표값 찾기인데요. 요건 시험에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출제 빈도가 약하거든요. 자, 근데 일단은 분석 기능에서 제일 쉬워요. 이한 어떤 기능이냐면 결과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변수값을 알고자 할 경우 그 말은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입력값을 구할 때 사용한다라는 것은 출판사적인 내용이에요. 어. 그럼 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뭐 이제는 가을, 겨울로 접어드니까요. 아이스크림이 추우니까 톡방을 받겠다. 톡방을 팔아서 100만 원 수익을 얻으려면 톡방 몇 개 팔아야 되는 것이 이런 결과가 나오려면
과연 몇 개는 변수죠? 변수는 변하는 수 아닙니까? 내가 100만은 하루에 100만 벌고 싶다 이거죠. 몇 개, 그럼 예를 들어서, 현재 여러분들, 목표값 찾기를 실행하면 세 가지를 요구하거든요. 주식세, 찾는 값, 값을 바꿀 세. 여기에 뭘 찍어야 되냐면요. 이 수식셀은 수식이 들어있는 셀이거든요. 이 말은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호빵이라는 수익금 주소가 있다 칩시다. 그 주소에는 수식으로 작성돼 있거든요. 이 주소를 찍어라. 이게 결과세 주소예요. 그러면 수익금의 셀 주소는 현재 값이 80만 원 합시다. 야가 여러분들 호빵을 80만 원 정도 수익을 얻을 때는 여러분들 호빵을 몇 개 팔은 거냐면 현재 값은 80개를 팔았어요. 근데 야가 여러분들 뭐가 되기 위해서 100만 원이 난 100만 원 벌고 싶다 이거죠. 야가 찾는 값이냐 결과값 80만 원이 100만 원 되기 위해서 과연 호빵 몇 개 팔아야 되느냐? 80개가 몇 개로 바뀌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야가 변하는 수니까 변수죠. 값을 바꿀 셀이 변수셀 주소거든요. 야 쉬운 이유가 문제 보면 순서대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문제 잠시 볼까요? 자, 소스도 같이 보겠습니다. 순이익 평균은 여러분들 I9라고 친절하게 적혀 있죠. 이 주소에 있는 데이터가 요거 더블 클릭해 보면 수식으로 작성되어 있죠. 함수식으로. 요 안에 있는 숫자가 뭐가 되기 위해서 6만 5천 원이 되려면 이게 결과값. 목표값 찾기로 따지면 찾는 값이죠. 이 6만 5천 원이 나오려면 과연 뒤에 보니까 연평균 성장률 8%가 과연 몇 퍼센트로 바뀌는지 알고 싶다 이겁니다. 야가 값을 바꿀 셈, 변수셀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순서대로 돼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목표 찾기는 아무 데나 두고 시작하면 됩니다. 야는 가상 분석 기능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데이터 탭에 가셔서 여러분들 예측 그룹 안에 있어요. 그냥 예측. 요게 가상 분석 눌리면 세 가지 기능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목표값 찾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여러분들 I9라는 요 수식이 들어있는 주소, 결과를 주거든요. 야가 뭐가 되기 위해서 찾는 값에는 결과값을 입력하는 거거든요. 6만 5천 원을 칩니다. 야, 숫자만 입력할 수 있어. 이 값이 나오려면 과연 값을 바꿀 셀, 이 연평균 성능률 8%는 몇 프로로 바뀌는지 좀 알고 싶다. 그 말이거든요. 값을 바꿀 셀 주소가 C11입니다. 야를 찍으죠. 확인 눌리면 야가 6만 5천 원 되면서 야가 바뀌어요. 확인 눌려볼까요? 확인 눌리면 6만 5천이 나오면서 하는 12%가 되면 여기 6만 5천이 되더라. 그래서 요 기능은요, 참조로 실무에서는 수식으로 작성돼 있어야지만 가능하고 값을 바꿀 셀인 이 주소가 요 수식이 들어있는 수식 안에 이 주소가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주소를 찍어봤자 안 바뀝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럴 때 예상하는 거죠.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고 싶다 이겁니다. 예, 결과적으로 순서대로 가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 순서대로 주소를 찍어주면 이거죠. I9가 6만 5천 원이 되려면 C11은 어떻게 바뀌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은 시험 운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쉬우니까. 근데 잘 안 내요. 내면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갑니다. 자, 일단은 여기 목표값 찾기고요. 자, 우리 책에는 한 문제씩 되어 있거든요. 넘겨볼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 유형 체크 3, 통합 기능. 시험에 잘. 그래서 요 세 개가 주로 자주 출제하는 문제인데 그것에 이제 나오는 문제가 통합이거든요.
통합은 여러분들 어떤 기능이냐면 소스 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파일은 닫아버리고요. 먼저 열어놓고 시작할게요. 자, 우리 이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출제 유형 02 빼기 3을 여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통합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면 여러 개의 표를 하나의 표로 집계 하는 집계가 통합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파악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몇 개의 표를 추가할 것이냐. 통합 기능 들어갈 때 함수는 무엇을 사용해서 집계를 할 것이냐. 그 말이거든요. 우리 문제 잠시 보시면 표 1, 표 2, 표 3에 대한 이 말은 여러분들 표가 현재 시트 같은 동일 시트 안에 표가 들어가 있어요. 세 개가. 이 세 개 표를 통합 기능을 통해서 추가해 가지고 여러분들 뭘 찍게 할 거냐면 정보 학과별로 정보 인증부터 전공 인증까지 여기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요 세 개 표에 있는 요 데이터 숫자를 집계해 가지고 이게 집계할 표 요게 결과를 출력할 겁니다. 근데 이 하가 왜 많이 쓰이냐면 여러분들 만약 컴퓨터 정보과 유아교육과죠? 이 표는 순서가 틀리죠. 보세요. 두 번째 유아교육과 내하는 컴퓨터 게임과 아닙니까? 함수 쓰기 우수 적당치 않아요. 함수는 어떤 주소가 일괄성이, 어떤 방향성이 딱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여기에 넣는다면 수식을 넣을 수 없어요. 순서, 요거와 요거는 같지만은 요것은 틀리죠. 함수 쓰기에도 약간 힘듭니다. 음. 통합을 쓰면 여러분 알아서 이 아들이 서로 간에 이 레이블을 보면서 이 숫자를 요것을 체크해 가면서 이 아들을 체크해서 갖고 와서 집어넣어줘요. 알아서. 이게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통합할 때 조심할 거. 일단 유형은 기출 유형은 세 가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책에 있는 패턴은 동일 시트에 표가 들어가 있는 거고 또 기출 다른 패턴은요, 다른 시트에 표들이 작성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다른 시트에 표들이 작성되어 있는데, 패턴 2와 패턴 3의 차이점은요, 패턴 3은 표 1부터 표 3 데이터 변경 시 집계한 표 안의 데이터도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어, 그래서 이때는 원본 데이터 연결을 체크하는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요 문제는 따로 또 같이 해볼 거예요. 그래서 원본 데이터 연결을 체크하는 문제는 자동 반영이 많이 나왔을 때, 여기 실무형입니다. 요것이 시험에 또 나온 적이 있어요. 요것도 알아보고 지금은 기초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 통합 기능에 들어갈 때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책 보시면 G5부터 I8 영역의 결과를 여기에 표시할 건데요. 요거만 잡고 들어가면 안 되고, 제목행, 저 첫 행과 왼쪽 렬을 포함해서 이렇게 다 잡아야 돼요. 작업 들어갈 때. 그러니까 요 안에 거만 잡으시면 안 됩니다. 선 대놓은 문제도 있던데요, 이게 과목 이제 공부를, 기출을 많이 풀어본 분들은, 참, 저는요, 이렇게 해도 되던데요, 왜 자꾸 이것을 잡아라는 겁니까? 어, 이것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전제가 있어요. 요 순서와 이 순서가 표들도 동일해야 돼요. 동일한. 어. 그래야지만 이 아들이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첫 탱과 왼쪽 렬을 안 잡고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통합 지금은 이걸로 안 할 거예요. 통합 들어갈 때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할 랩을 나중에 첫 탱과 왼쪽 렬을 체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를 체크하면 첫 탱과 왼쪽 렬을 기준으로 표들이 각각의 데이터를 위치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이 데이터를 골라서 집계를 합니다. 그리고 요게 집어넣을 때도 자기들이 골라서 갖고 온 요 레이블을 보고 집어넣어 주는 거거든요.
글쎄요, 레이블이 없는 경우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던데요. 요렇게 요런 문제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요거를 잡고 만약에 첫 행과 왼쪽 체크해주면 이 아들이 요로 직계에서 갖고 왔을 때 이름표가 없잖아요. 이 표는 이름이 없네서 요 자기들이 요 이름표를 이렇게 넣어줘요. 자동으로. 어, 그럴 때 쓰는 거니까 여러분 시험에서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첫 행과 왼쪽 렬을 포함해서 다 잡고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1번, 작업 1번이고요. 그리고 통합 기능은 여러분들 데이터 탭에 가셔가지고 가볼까요? 여러분 데이터 도구 그룹 안에 있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은 통합이라는 글자가 나올 거예요. 좀 해상 좀 넓혔습니다. 데이터 도구 그룹의 통합을 클릭합니다. 저는 조금 더 줄일게요. 전 아이콘만 나옵니다. 화면을 좀 작게 해서. 자, 크게 해서 그렇죠? 통합을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통합창이 뜨죠. 시험에서 문제 보니까 우리 학교를 구하는 거 맞거든요. 자, 그리고 참조의 커서가 가 있을 거야. 안 가 있다면 클릭하면 되고. 요게 이제 표들을 추가할 거거든요. 우선 첫 번째, 표 1부터. 표 1을 추가할 때 여러분들 조심할 거. 시험에서 또 뭐가 나오냐면 요겁니다. 직계할 표 첫 행, 첫 데이터가 학과죠. 근데 이 표는 다행히도 학과가 맞아요. 또 보시면. 이 학과죠. 그러면, 요게 표들을 추가할 때 여러분들 첫 행, 첫 데이터와 같은 데이터부터 범위를 잡아야 됩니다. 그냥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같으니까. 근데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학과가 아니고, 야가 두 번째 학과가 있는 데다 친다면, 야는 구분이라 합니다. 구분. 밑에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에서부터 잡느냐? 아닙니다. 요서부터 잡아야 돼요. 범위를. 어, 이하고 시작이 같아야 됩니다. 어, 이유가 뭡니까? 만약 이 구분이라면 이 아들은 서로 간에 다 자기들끼리 여기에 있는 이런 별 인식에서 직결 하겠죠. 근데 막상 이게 탁 갖고 왔는데 우리들은 구분인데, 이 동네는 구분의 학과가 쭉 찍혀 있는 거예요. 엑셀이 갑자기 혼동을 하는 거죠. 왜 구분이 없지? 하면서 에러를 팍 대합니다. 못 넣어주는 거죠. 왜? 첫 번째 데이터가 우리가 요 표들이 구분이라고 다 찍겠는데, 구분 필드명이 아니니까 에러가 탁 뜬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관계없지만은 요 학과가 시작되는 표 데이터부터 범위를 잡고 추가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걱정할 필요 없죠. 지금은 여러분들 A4부터 이 표를 다 잡아주면 돼. 드래그를 쭉 합니다. 자, 야, 너 제목 첫 행과 왼쪽 열 포함해서 다 잡습니다. 그러면 범위가 잡혔죠. 그리고 추가, 표 한 개를 추가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표 2도 학과부터 다 잡고 추가, 한 개 더, 표 3도 학과부터 다 잡고 추가, 그리고 여러분들 첫 행과 왼쪽 렬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요 데이터까지 알아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다 체크하시면 돼요, 시험에서. 근데 간혹 가다가 첫 행만 사용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기출문제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이유는 있어요. 왜 첫 행만 체크하는지. 그 문제는 우리하고 지금 관계가 없으니까. 그리고 참조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원본 데이터 연결이 있잖아요. 이것을 체크하는 문제는 다른 시트에 표들이 존재할 때 쓸 수 있어요. 동일 시트에는 이 기능을 못 써요. 어, 자동 반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경우는 다른 시트에 요 표들이 각각 들어있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이것을 쓸 수 있거든요. 지금은 체크하시면 안 돼요. 확인. 그랬더면은 집계가 끝났네. 음. 요게 단점은 이 데이터 바뀌면 안 바뀝니다. 어, 자동 반영되는 데이터는 아니에요. 음. 근데 이렇게 해놓고 우리 교재는 끝. 근데 이렇게 끝날 수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잠시 요것을 한번 해볼 건데요. 패턴이나 여러분들 다른 시트에 가서 표 잡는 건 똑같으니까 동일한 방법이거는 요거 하면서 이해할 수 있으니까 요것을 한번 연습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더하기 있죠, 더하기. 더하기를
4번 정도 눌려주세요. 그럼 시트가 추가할 때 쓰는 거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눌리면 시트가 4개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 더하기를 4번 눌리세요. 그리고 잠시 재따라합니다. 시트 4개가 생성됐다면 통합 빼기 1시트 가셔가지고 여러분 표 1, 요 제목부터 해서 다 잡고 표만, 요거만 다 잡고 컨트롤 C 복사하시고요. 시트 1에 가서 A1은 돼 있죠? 엔터. 자, 또 합니다. 통합 베이스 가서 이제 요번에는 표 2를 데이터 표하고 다 같이 잡아서 복사 좀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요번에는 시트 2를 클릭해서 A1 돼 있으니까 엔터. 아, 지금 복사해서 각각 집어넣을까요? 그 다음에 통합 빼기 다시 가서 이제 표 3을 제목부터 해서 다 잡고 복사하세요. 시트 3에 가서 A1에 엔터. 마지막입니다. 통합 백이스트 가서 요거 표 4야를 다 잡고 복사하시고요. 시트 4에 가서 A1에 엔터. 그리고 요 안에 있는 내용은 좀 지워주시고요. 요 안에 있던 내용은 지워버리고요. 그래, 여러분, 여기 조금 약간 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시트 4가 돼 있을 건데, 자, 요때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시트 1을 클릭하면 요 4개가 그룹이 됩니다. 묶여요. Shift 키 누른 상태 시트 1을 클릭, 그럼 4개가 연속으로 선택되면서 그룹이 되거든요. 자, 갑자기 그룹을 왜 하는 겁니까? 아, 같은 작업이다 보니까 동시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A와 B 경계선에 가셔가지고요. 마우스 올려보시면 화살 요 모양이 나올 거예요. 요 모양. 그때 더블 클릭하면 야가 자동 너비가 되거든요. 더블 클릭 따닥 이게 더 보기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그룹을 해제할 건데요. 요 통합 1시트를 클릭하세요. 그럼 해제됩니다. 그럼 시트 1에 가도 요 넓이 똑같이 맞춰놨죠, 그죠? 요렇게. 여러분 지금 그룹이 풀려 있어야 됩니다. 요 딴 시트를 클릭하시면 그룹이 풀립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문제를 요렇게 자동 반영을 해라. 라는 문제가 나왔다면. 요때 여러분들 알파, 요 작업에서 많이 감점이 되거든요. 요거는 제가 잠시 밑에 넣어놨거든요. 요것을 안 하면 0점. 요것 때문에 잠시 원점 설명드리고요. 자동 반영이 나오면 여러분들 원본 데이터 연결을 체크하는 문제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여러분들 시트 4에 가서 똑같이 합계를 구하는 동일한 문제로 가겠습니다. 체크하고 단지 시트가 각 시트에 표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시트 4에 가서 A2부터 여러분들 D6을 잡고 한 가지 여러분들 유심히 체크할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현재 요 데이터는 어디까지 입력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D열까지죠. 요것을 기억하시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D열 요까지 여기 나와줘야 되거든요. 자, D열까지 여기에 나와주는 결과가 돼야 되는데, 나중에 한번 볼게요. 자, 작업해 볼게요. A2부터 D6을 잡고, 똑같이 통합입니다. 요번에는 합계 그대로 쓸 거고요. 여러분들 참조에 커서 두시고, 단지 우리는 시트 1에 가서 A2부터 D6을 잡습니다. 요거는 표 1에 있는 표 안에 데이터를 다 잡았어요. 그러면 Shift 1 느낌표 범위가 찍혀 있죠. 엑셀에서 이 느낌표의 의미는 다른 시트를 참조할 때 넣어주는 구분기호입니다. 원래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추가. 그럼 시트 1에 있는 표 1 범위가 추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시트 1을 클릭하면 똑같은 범위가 잡혀 있어요. 가볼까요? 위치가 같다 보니까 다시 잡을 필요 없습니다. 자동으로 잡혀 있죠. 시트 이름은 2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냥 추가.
범위자가 없습니다. 인식합니다. 시트 3을 클릭. 똑같은 위치다 보니까 범위 잡혀 있고요. 우리는 추가만 늘려주면 됩니다. 그럼 요 안에 시트 1, 시트 2, 시트 3. 표 3개가 추가됐고요. 첫 행과 왼쪽 열을 체크하시고. 자동 반영 때문에 요것도 체크해야 됩니다. 원본 데이터 연결을 체크. 그래 여러분들 확인 누르면 나왔어요. 그죠? 그럼 윤곽기호가 표시가 되고 이렇게 해서 블록 해제하고 제출하면 빵점이에요. 그 이유가 제가 조금 전에 뭘 잘 봐야 되니 잠시 기억해야 되냐면 아까 A부터 어디까지 했어요? D인데 E까지 갔잖아. 그러면 채점기는 어떻게 검사하냐면 E까지만 검사해요. 원래 그러면 E열은 검사하지 않습니다. 이 안은 뭐지 하면서 막바로 0점 처리합니다. 어, 우리 답안 코드가 여러분들 물론 답안 프로그램 짰던 프로그래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알고리즘을 짤 때, 코드를 넣을 때, 답안 코드를 E열이 있을 경우라면 0점 처리한다는 코드를 넣어 놓습니다. 그럼 E열까지 들어가면 0점 처리가 자동돼 버리거든요. 어. 그럼 왜 얘가 E열까지 갔느냐? 여러분들, 이게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거죠. B열이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시면 A하고 B를 잘 보시면 컴퓨터 정보가가 A와 B에 걸쳐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럼 A와 B 사이에 경계선에 가셔가지고 하좌표 나올 때 더블 클릭해 보세요. B열이 빈열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작업으로 B열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꼭 해줘야 돼요. 이렇게 답안 제출하셔야 돼요. 이것을 안 해서 여러분들 1급 수험생분 중에 땅을 치고 후회한 수험생도 있습니다. 왜? 당연히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몰랐어요. B열이 들어간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거 채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제출하시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아시겠죠? 요거 한 가지. 자, 그래서 이거 이외에는 여러분들 조심할 거 아까 알려드렸죠? 야가 시작이 아니고 딴 거 나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학과가 두 번째부터 입력되어 있다면 요거부터 범위 잡아야 됩니다. 그거 나중에 여러분들 기출 풀 때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데이터표까지 하고 마칠 건데요. 데이터표가 여러분 또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요거 합격. 여러분 데이터표 하기 위해서 133페이지 출제위원 공익 빼기 살려입니다. 이건 참 좀 헷갈려요. 자, 여러분들 요것은 그냥 굵게 좀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일단은 이해부터 하시고 이 기능은 사실 어떤 함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작업하는 순서만 알고 있으면 다 맞추거든요. 자, 근데 개념부터 설명드리면요. 자, 여러분들 데이터 표기능은 수식의 계산 원리를 활용해서 이 수식의 계산 원리라는 것은 다른 표에 항상 왼쪽이나 혹은 저 위쪽에 표가 한 개 만들어져 있고요. 그 아래에는 우리가 구할 표가 한 개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함수를 써가지고. 함수를 직접 쓰는 건 아니에요. 수식을 활용해 쓰는 건데, 그래서 요것은 요겁니다. 수식의 계산 원리를 활용해서 이 활용이라는 것은 수식의 계산 원리는 것은 다른 표에 수식으로 작성되어 있는 즉 수식으로 작성되어 있는 표가 하나가 존재하거든요. 위나 왼쪽에는 위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 안에 수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 수식 계산 원리를 활용해서 데이터 표기를 통해서 똑같은 원리로 계산을 수행합니다. 단지 행변수와 열변수 주소를 원본 주소로 서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잠시 읽어드리면요.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하여 상환기간과 열 이율의 변동에 따른 이 말은 요겁니다. 왼쪽 보시면 이하가 연 이율이고 위쪽은 상환기간이거든요. 위에 있는 변수를 행변수라고 하고요. 왼쪽에 있는 변수를 열변수랍니다. 아, 쌤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거 밑에 있는 행변수 아니에요? 밑으로 입력되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F열에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야를 열변수라고요. 야는 한 행인 사행에 다 입력되어 있는 값이다 보니까 행변수라고 합니다. 위에 있는 변수를 행변수, 왼쪽에 있는 변수를 열변수라거든요. 행변수와 열변수 변화에 따라서 마지막을 잘 보십시오. 월납부액을 계산하시오. 그런데 딱 전제가 뭐냐면요. 그냥 턱 던져 놓은 기 데이터 표 이런 거 써서 알아서 해라 이겁니다. 수식도 없고 뭘로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앞에 이 기능만 써서 해라. 그것만 적혀 있어요. 이 기능이 또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왼쪽을 보시면 마지막에 뭘 계산하셔야 되어 있습니까? 수식 셀 주소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려와서 주식셀 주소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걸 쓰기 위해서 파악해야 돼요. 문제를 보면 뭐 변동에 따른 여러분들 무엇을 계산하시오. 요 부분에 수식이 들어가 있어요. 어. 그 월납부액을 계산하시오 돼 있잖아요. 그 왼쪽 표를 보시면 월납부액 요 셀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굳이 안 들어가도 수식률들에도 볼 수가 있어요. 더블 클릭해 볼게요. 이 함수 여러분들 1급에서 나오는 제모함수 함수 시험에 나옵니다. PMT라는 함수인데요. 얘는 페이먼트 약자입니다. 지불이라는 뜻인데 이 함수는 대출했을 때나 상품을 월 할부로 구입했을 때 원금과 이자를 같이 합해서 불입할 돈을 구하는 함수예요. 매달 불입할 돈. 이 사람은 1억을 빌리고 연이율 10%로 빌렸어요. 이자가 10%입니다. 1년에. 60개월 상환기간, 나 60개월 다 갚겠다 이거죠. 거치 기간 없이 그냥 갚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 달에 얼마씩 갚아야 돼요? 1억 빌렸으면 212만 4천 얼마씩 갚아야 돼요. 한 달에.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표에서는 연이율을 10% 썼고 상환기간이 60개월일 때 이 금액이 나온 시기거든요. 그러면 요 두 개를 제가 색깔을 좀 달리 좀 넣어드릴게요. 노란색 한 개 넣고 연이율은 파란색을 하나 좀 녹색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녹색. 요 상환 기간은 요 위에 있는 변수 값들 있잖아요. 야를 요 주소를 대신해서 야들을 집어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연이율은 이 데이터를 이 주소 대신에 열 변수인 야를 집어넣어서 똑같은 원리로 계산할 겁니다. 데이터 표기는. 쉽게 말하면 요 60개월은 이 변수 셀 주소를 대입할 거고요. 수식 요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연이율 이 주소를 대신해서 이 변수 셀 주소를 각각 집어넣어서 똑같은 원리로 구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아들과 이 아들이 이 주소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데이터 표기능을 해주거든요. 주식은 똑같이 쓰되 이거와 이거만 바꿔치기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결과를 출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식셀 주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야가 수식은 알았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표로 갖고 와야 되거든요. 사용하기 위해서. 그럼 수식셀 주소를 가져오는 작업이 필요한데 두 번째는 행변수와 열변수가 교차하는 셀 주소에 갖고 오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 표를 보면 행변수와 열변수가 교차하는 주소는 이 주소거든요. 이 주소의 왼쪽에 있는 수식된 주소를 열로 갖고 와야 됩니다. 갖고 와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갖고 오는 방법, 여러분들 넌을 넣고
넌을 넣고 수식셀 주소를 찍어주면 돼요. 그대로 갖고 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F4셀에 가서 는 그대로 이 주소 C6을 찍어주면 돼요. 엔터. 그럼 요 계산식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요렇게. 여기 필요하거든요. 여기 표에 갖고 와요. 쓸라면. 자,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갖고 이 수식 갖고 온 요 주소를 기준으로 세 번째는 표 범위를 다 잡습니다. 이렇게 잡으면 여러분 변수, 행변수와 열변수하고 수식이 포함돼서 다 잡히거든요. 자, 요까지가 서명 작업이에요. 아주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데이터 표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표기능도 가상 분석 기능이거든요. 여러분들 데이터 탭에 가서 예측 그룹에 가셔가지고요. 가상 분석을 클릭합니다. 요게 데이터 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뭡니까 할 수 있는데요. 행 입력 셀은 뭐냐면요. 위에 요 변수가 행 변수거든요. 요 변수의 의미는 숫자의 의미는 상환기간입니다. 상환기간이 12개월부터 이렇게 바뀌었을 때 변수값 아닙니까? 그래서 행 입력 셀은 위쪽에 있는 행 변수 상환기간에 대한 원본 주소를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수식에서 썼던 원본 주소를 딱 찍어주면 이 주소를 대신해서 이 주소가 들어가서 이 식에 들어가서 계산할 겁니다. 시환이라고 보면 돼요. 바깥이. 그리고 열입력셀은요, 왼쪽에 있는 변수를 열변수라거든요. 이 열변수의 의미는 연이율이거든요. 이자율. 요게 찍을 주소는요, 수식에서 사용한 원본 주소를 찍어주면 이 원본 주소에 요 주소가 들어가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핵력셀에 가셔가지고요. 딱 이것만 기억하면 상환기가 원본 주소. 옆에 가서 노란색 60개월 찍어주시고. 그럼 이 주소를 대신해서 요 변수 셀 주소가 각각 들어가서 똑같은 원리로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열입력 셀은 왼쪽에 있는 변수값 연이율이죠. 연이율에 대한 원본 주소, 이 식에서 원본 주소는 이거 아닙니까? 이거. 이 주소 C4만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보세요. 쫙 나오죠? 저는 굵겠기 때문에 좁아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제가 조금 자동 너비로 하겠습니다. G열부터 L 좌와 아무 경계선에 가서 더블 클릭하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들어가 보면 더블 클릭하면 테이블 기능을 쓴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1억 빌렸을 때 3% 이자라면 12개월 할부를 한다면 한 달에 840만원씩 갚아야 되고요. 부담돼서 여러분들 84개월로 한다면 한 달에 132만 얼마씩 갚아야 되겠죠. 근데 이자가 바뀔 때는 보세요. 3%일 때는 130만 원대인데 이자가 세니까 25%는 법정 이자 아닙니까? 그죠? 그 위에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25%는 세상에 이자가 배로 올라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왜 많이 쓰느냐? 많이 쓸 수밖에 없죠. 은행 가시면 여러분들 상품 소개를 하잖아요. 은행원들이. 엑셀 요걸 계산해가지고 일러나 포토샵을 이용해서 여러분 인쇄하잖아. 그것을 팜플렛 통해서 우리한테 제시하잖아요. 이것을 일일이 계산기 두드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알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마지막으로 요거죠. 행입력셀은요, 위쪽에 있는 변수값에 대한 수식에서 사용한 원본 주소를 지정하면 되고요. 이 상기간이거든요. 그러면 C5를 지정하면 C5 셀 주소를 대신해서 변수 입력된 셀 주소 들어가서 계산하는 거고, 반대로 열입력 셀은 왼쪽입니다. 왼쪽에 있는 변수값, 그 수식에 사용한 원본 주소, 연이율이죠. 그걸 찍어주면 알아서 이 주소가 들어가서 똑같은 원리로 계산하더라 이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깊게 또 들어가면 안 돼요. 깊게 들어가면 또 헷갈려요. 그러니까 행은 위쪽, 열은 왼쪽입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오시면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